유난히도 무더웠던 2023년 한여름의 중심에 있던 8월 5일 무릉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풍경으로 잘 알려진 무릉계곡을 찾았습니다. 무릉계곡, 얼마나 경치가 좋으면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가족 모임으로 도심을 떠나 힐링을 위해 오래전에 동해 무릉 건강숲을 숙소로 예약하고 1박을 했습니다. 이곳 친환경 힐링 숙박동은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로서 모든 건축 자재가 친환경 자재로 이루어져 벽면은 황토, 편백나무 등으로 마감되었고 총 4개 동, 38개의 객실로 정원 112명을 수용할 수 있고 자연식 건강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무릉계곡이라는 입지 조건 등으로 최상의 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바로 가까이 여름 한철 동해시에서 무릉 5선 여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무릉계곡물과 지하수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물놀이 시설로 야외 풀장 5개와 매점, 화장실, 탈의실, 포토존 등 부대 시설을 비롯해 물놀이 안전관리소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가족 단위로 숙박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으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1박 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무릉계곡으로 트레킹을 하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도 새벽의 온도는 더운 기운이 있지만 아름다운 숲길과 계곡, 그리고 비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무릉계곡 트레킹 코스는 건강 무릉숲, 무릉계곡 주차장,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신선교, 금란정, 무릉반석, 삼화사, 학소대, 선여탕, 쌍폭포, 용추폭포를 돌아서 다시 건강 무릉숲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정했으며 트레킹 거리는 5.6km이고 소요 예상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숙소에서 뒤쪽 길로 걸어나와 주차장과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인데 매표소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신선이 논일었다는 무릉계곡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아주 여러 번 와본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곡을 오르는 내내 쉴 틈 없이 볼거리를 펼쳐내는 이곳은 그야말로 신성의 놀이터. 기암괴석과 역사가 담긴 유적이 만들어내는 동해의 절경, 물 흐르는 소리와 쑥 우거진 무릉계곡 속으로 지금부터 안내해봅니다. 이곳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수많은 기암괴석과 절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마치 현존하는 산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입구에서 신선교를 건너오면 두 갈래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에 돌계단이 시작되는 길이 배틀바위 산성길이고 바로 가는 길이 용추폭포로 가는 비교적 평탄한 길입니다. 무릉계곡은 능선과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의 양지 쪽은 학소대, 왼쪽의 음지 쪽은 배틀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틀바위는 높은 산에 가리어 음산한 음지에 기암절벽이 마치 배틀 같아 보여 배틀바위라 합니다. 배틀바위와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하늘나라 질서를 위반한 선녀가 벌을 받아 하강하여 이곳 무릉도원 명승지 소금강골에서 삼배세피를 짜고 개과한 후 승천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틀바위까지는 1.5km 되는 거리이지만 길이 가파르고 험해서 1시간가량 걸립니다. 그리고 배틀바위로 해서 무릉계곡 쪽으로 내려오면 4.7km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경치가 절경인 이 코스를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아침 운동을 겸해서 용추폭포까지 다녀오려고 하였기에 곧바로 용추폭포로 가는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용추폭포까지는 왕복 5.4km의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기에 딱 좋은 코스입니다. 길은 야자 매트도 깔려있고 탐방로 정비도 잘 되어 있어 걷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전부가 나무 그늘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름다운 숲길과 계곡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끝에서 쌍폭포와 용추폭포의 비경을 만나게 되는 이 트레킹 코스는 오가면서 볼거리가 많습니다. 거의 숲길이라 여름철뿐만 아니라 곱게 물든 단풍철인 가을에는 사람들의 탄식이 절로 나오게 하는 곳입니다. 잠시 걸으면 금란정이 무릉반석보다 앞서 나옵니다.
금난정은 한일합방으로 향교가 폐교되고 선비들이 울분을 달래기 위해 금난계를 조직하며 세운 기념 정각이라고 합니다. 금난정 바로 오른으로 무릉반석이 보입니다. 무릉반석은 1500평이나 되는 거대한 하나의 반석으로 이루어진 이 무릉반석 위에는 동시에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이의 너력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서객이 곳곳에 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위를 적시며 흐르는 얕은 계곡물은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으로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은 조선의 4대 명필로 손꼽히는 양사원이 이 반석 위에 신선들이 논일던 이 세상의 별천지라는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하며 여기저기 바위에 빼곡하게 쓰여진 글씨들을 볼 수 있는데 옛부터 많은 선비들이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10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면 삼화사가 나옵니다. 이 절은 무려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이름에는 세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킨 영험한 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삼국의 통일을 빌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템플스테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릉계곡은 삼화사 바로 앞을 지나며 이를 따라 10분쯤 올라가면 또 다른 폭포와 바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0분 정도 걸어오면 오른쪽으로 관음암 가는 길이 나옵니다. 관음암까지는 1.1km 정도 되지만 철계단이 있는 급경사 오르막길입니다. 관음암에서 바라보면 배틀바위와 두타산성이 한눈에 건너다 보입니다. 관음암에서 용추폭포까지 가는 길은 비교적 평탄하지만 1.8km 가면 하늘문이 나오는데 이 길은 70도 정도 되는 매우 가파르고 300개가 넘는 철계단으로 되어 있어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내려올 때 아찔함을 느낍니다. 이 철계단을 내려오면 임진왜란 때 피 흘린 전사자들이 많았다고 해서 피마름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오늘은 관음암 쪽으로도 가지 않고 완만한 계곡길로 갔습니다. 완만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커다란 안반의 모습을 한 학소대가 나오는데 옛날 신선이 학의 집을 지었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바위이며 이곳을 흐르는 물줄기의 강약은 어느 부분에서나 고르게 흐르는 것이 특징인 곳으로 요즘은 물이 말라 물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소대를 지나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바위 틈으로 푸른 물이 고여있는 선녀탕이 나옵니다. 실제로 선녀가 내려와 몸을 담글 만큼 깨끗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와 그 위를 지나는 철다리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인상적입니다. 선녀탕을 지나고 나면 무릉계곡의 절정인 쌍폭포와 용추폭포가 나옵니다. 쌍폭포는 두타산과 청옥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20m에 이르는 높이에서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는 발원지가 서로 다른데 왼쪽 폭포는 두타산 정상과 박달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층층이 쌓여진 계단을 타고 떨어지고 오른쪽의 폭포는 청옥산과 고적대에서 발원한 물이 용추폭포를 거쳐 떨어지고 있습니다. 70m 정도 더 올라가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용추폭포가 나옵니다. 이 폭포는 청옥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3단의 폭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단과 중단 폭포는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하단 폭포는 둘레가 30m나 되는 깊은 바위 용소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인 이곳까지는 만보기로 6,711보의 걸음이 나오네요. 이곳에서 돌아서서 신선이 논일었다는 무릉계곡, 태고의 신비와 전설 속의 무릉계곡에서의 간단한 트레킹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만보기를 확인하였더니 숙소에서 용추폭포까지 왕복한 걸음 12,664보가 찍혀 있습니다. 관리동 2층에 있는 건강자연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의 조식 시간은 8시에서 9시까지이고 건강자연식당에서의 식사는 최소한 3일 전에 예약을 하여야 가능하며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청정 식재료를 활용하여 무릉 건강순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건강식과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대는 일식 기준 성인 만원, 초등학생 7,000원, 미취학 아동 5,000원입니다. 이곳 무릉계곡은 산과 바다가 모두 근처에 있어 둘 다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매력의 여행지 삼척도 가까이 있어 꼭 들려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동해무릉계곡 여행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